런던 도심의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22살 에밀리는 조용히 홀로 걸어갔다. 평범한 유니폼에 소박한 배낭을 맨 에밀리는 번잡한 거리에서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눈에 띄지 않는 유형이었다. 매일 아침 에밀리는 일찍 일어나 길가의 작은 공원에서 몇 바퀴씩 조깅을 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오히려 번화한 도시와는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삶의 무게는 에밀리에게 생각에 잠길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에밀리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랐고 어릴 적부터 삶의 고단함을 온몸으로 느껴왔다. 교통사고로 어머니에는 두 다리를 잃었고 가족은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었다. 17살 어머니의 고통은 에밀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결국 학업의 꿈을 포기하고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을 돌보는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때때로 에밀리는 미완의 꿈을 떠올렸다. 대학 강의실에 앉아 책을 펼쳐들고 지식이 가져다주는 희망과 기대를 만끽하는 상상을. 하지만 에밀리는 잘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 그런 기회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미용을 배우기 시작했고 뷰티 업계에 뛰어들었다. 유명 살롱의 보조로 취직한 후 에밀리의 삶은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 되었다. 수년 동안 살롱에서 일하며 에밀리는 점차 성장하여 뛰어난 헤어 디자이너가 되었다. 매일 아침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 늘 타던 버스에 올라탔다. 지난 수년간 그 버스는 에밀리 삶의 상징과도 같았다. 매일 아침 낯익은 승객들을 마주하며 도시 특유의 차가움과 무관심을 느꼈다. 주변 세상을 조용히 관찰하고 낯설고 무심한 얼굴들에 익숙해졌지만 결코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퇴근 후 에밀리는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던 탓에 다리가 뻐근하고 피곤했다. 구석자리에 앉아 창문에 기대 눈을 감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자 버스 안에서 몇몇 젊은 남자들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노인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노부부에게 무례한 말을 쏟아내고 있었다. 에밀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모르는 척하고 참으려 했지만 노인의 무력하고 절망적인 눈빛을 보자 갑자기 책임감이 솟구쳤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잠시 갈등하던 에밀리는 결국 입을 열었다. 거기 뭐 하는 짓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네가 뭔 상관이야? 한 남자가 비웃으며 대꾸했다. 다른 남자들도 따라 웃었다. 에밀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자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노인의 지팡이를 빼앗았던 남자는 마지못해 지팡이를 돌려주었다. 다른 남자들도 조용해졌다. 에밀리는 그들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자리에 앉았지만 에밀리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불의와 괴롭힘에 맞서 일어선 행동이 스스로도 낯설고 어쩌면 불안하기까지 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자 주변이 조용해지는 듯 했다. 창밖을 바라보니 밤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작은 위로를 건네는 듯 했다. 노부부는 에밀리의 용감한 행동에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에밀리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젊은이.
오늘 당신이 없었다면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에밀리는 미소로 답하며 두 분을 안심시키려 했었다. 다음에 이런 일을 당하면 꼭 자신을 보호해야 해요. 저런 아이들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도 에밀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애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몰라. 자네는 정말 착한 청년이야. 부모님이 자네를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칭찬을 듣자 에밀리의 마음속에 따스함과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마치 무료한 삶 속에 비치는 한 줄기 빛처럼 노부부를 바라보는 에밀리의 눈빛에 미소가 어렸고 그 빛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려는 듯했다. 정류장에 도착한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부부를 그들의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다. 그 남자아이들이 다시 돌아와 행패를 부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에밀리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노부부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에밀리는 안심하고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토요일, 에밀리는 모처럼 한가로운 아침을 맞았다.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막 청소를 끝냈을 때 집 밖에서 묵직하고 강렬한 엔진 소리가 들렸다. 누가 찾아왔는지 궁금해 커튼을 젖히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다. 에밀리는 어리둥절했다.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차를 바라보았다. 그런 차는 에밀리가 사는 좁은 골목길에 나타난 적이 없었다. 반짝이는 차체는 주변의 평범한 차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차문이 천천히 열리고 회색 정장을 입은 스시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다. 훤칠한 키에 품위 있는 태도를 지닌 남자였다.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문 밖으로 나갔다. 가슴속에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런 상황은 익숙하지 않았다. 평온하기 그지없던 일상. 난데없는 방문은 처음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남자는 정중히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다. 예의 바른 목소리로 저는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아자즈 그룹에서 왔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당신을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여, 에밀리는 의아하게 되물었다. 머릿속엔 물음표만 가득했다. 아는 사람들을 떠올려 봤지만 그런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데이비스는 말하며 검은색 고급 세단을 가리켰다. 에밀리는 망설였다. 낯선 남자를 믿어도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데이비스의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수께끼 같은 회장을 만나기 위해 그를 따라가기로 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에밀리는 검은 차를 향해 걸어갔다. 차문이 천천히 열렸고 안에 있는 사람을 미처 확인하기도 전에 의심은 더욱 짙어졌다. 바로 그때 낯익은 두 얼굴이 보였다. 어젯밤 버스에서 도와드렸던 노부부였다. 두 분은 미소를 지으며 에밀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에밀리가 올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세상의 할아버지, 할머니셨어요. 에밀리는 입을 가리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안하구나, 얘야.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젯밤 내 도움에 정말 고맙단다. 네,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 에밀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궁금한 듯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절 찾으셨어요? 그건 그리 어렵지 않았단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어젯밤 비서에게 부탁해서 너를 따라오게 했지. 오늘 너를 찾을 수 있도록 말이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스쳤다.
조금 당돌한 방법이긴 하지만 직접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단다. 할아버지의 말에 에밀리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머릿속 물음표들은 따스함과 감동으로 가득 채워졌다. 어젯밤의 일은 사소한 도움이었는데 두 분께 이렇게 큰 감동을 드릴 줄은 몰랐다. 가슴 벅찬 만족감이 밀려왔다. 이토록 충만하고 행복한 감정은 처음이었다. 두 분은 에밀리를 정중히 차에 태웠고 미리 준비된 특별한 장소로 향했다. 에밀리는 고급스러운 차 내부에 어색해했다. 호화로운 분위기에 불편함을 느꼈다. 가는 동안 할머니는 에밀리의 삶에 대해 다정하게 물어봤다. 직장부터 가족 이야기까지, 심지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누며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다. 에밀리, 네가 우리에게 해준 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란다. 마침내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눈빛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가득했다. 우리는 너에게 보답하고 싶구나. 네 미래가 달라질 수 있도록 말이다. 에밀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분을 바라보았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할아버지가 손짓하자 데이비스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이건 작게나마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란다. 할아버지가 따뜻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에밀리는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 가득 든 돈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돈은 단순한 경제적 도움이 아니었다. 삶의 희망이자 따스함, 전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다. 저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에밀리는 흐느끼며 말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얘야, 보답을 바란 건 아니지만 내 친절과 용기에 큰 감동을 받았단다. 이 돈을 잘 활용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렴. 그 순간 에밀리의 마음은 감사와 온기로 가득 찼다. 작은 친절이 때론 인생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밀리는 두툼한 봉투를 든 채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시선은 노부부의 따뜻한 얼굴에서 봉투 속 돈으로 천천히 향했다.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던 에밀리에게 이 돈은 분명 큰 구원이었다. 이 돈이면 삶을 바꿀 수 있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꿈을 이룰 기회가 생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차는 부드럽게 달렸고 에밀리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일 시간을 가졌다. 머릿속에는 생각들이 떠올랐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자신만의 뷰티 살롱을 열어 자신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에밀리의 생각을 읽은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에밀리, 이 돈이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단다. 네가 꿈꾸던 삶을 이루는데 사용하길 바란다. 에밀리는 할아버지의 인자한 눈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꼈다. 지금껏 삶의 무게에 짓눌렸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에밀리의 눈빛은 점점 더 단호해졌다. 마음을 굳힌 듯 했다. 몇 주 후, 에밀리는 그 돈으로 작은 뷰티 살롱을 열었다. 꿈에서 수없이 그려왔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아늑하고 세련되게 살롱을 꾸몄다. 벽은 부드러운 베이지색으로 칠하고 창가에는 싱그러운 향기를 내뿜는 화분들을 놓았다. 공간 곳곳에 삶에 대한 에밀리의 애정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에밀리의 노력 덕분에 살롱은 점점 손님들로 북적였다. 뛰어난 실력과 열정은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져나갔다.
손님들은 에밀리의 정성 어린 서비스와 각자에게 어울리는 독특한 스타일을 좋아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까지. 삶은 충만하고 풍요로워졌고 눈빛은 점점 더 빛났다. 어머니는 딸의 성공에 크게 기뻐했고 가끔 휠체어를 타고 살롱에 들러 꿈을 향해 나아가는 딸을 바라보곤 했다. 남동생도 자주 와서 도왔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남매의 모습은 에밀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에밀리는 자신의 삶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희망과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인생의 전환점을 지나며 에밀리는 더욱 성숙하고 차분해졌다. 삶에서 베푼 모든 친절은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작은 도움이라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뷰티 살롱은 점점 번창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다채로움과 예측 불가능성을 경험했다. 노부부의 얼굴은 여전히 에밀리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평생 잊지 못할 인생의 이정표처럼. 다시 만나진 못했지만 짧았던 만남은 에밀리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 중 하나가 되었다. 삶의 가치는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작은 친절이 가져다주는 따스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밀리의 삶은 그렇게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버스에서 망설임 없이 일어섰던 그날에서 시작되었다. 삶의 의미는 마음속의 선함과 용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그럴 때 비로소 삶은 풍요롭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뷰티 살롱을 연 지 몇 개월 후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손님은 점점 더 많아졌다. 하지만 성공은 에밀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 홀로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속에는 떨쳐낼 수 없는 외로움이 자리 잡았다. 이 감정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가족조차도 에밀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지 못했다. 가끔 에밀리는 살롱 창가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기곤 했다. 자신의 삶은 언제나 책임과 의무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가족을 위해, 생존을 위해 늘 애써왔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성공이 곧 행복은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깨달았다. 노부부의 말이 떠올랐다. 때론 삶에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기보다 매 순간의 아름다움을 조용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들의 말. 에밀리는 조금 천천히 살기로 했다.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미술 수업에 등록하고 일주일에 2번 그림을 배우며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찾아 나섰다. 수업에서 뜻이 맞는 친구들을 만나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술에 대한 감상을 공유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충만함과 평온함에 행복을 느꼈다. 그림 실력이 늘어감과 동시에 에밀리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졌다. 바쁜 살롱 일과는 별개로 그림은 에밀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표현하는 무대가 되었다. 직접 그린 그림들을 살롱에 전시하기 시작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그림들이었다. 작은 변화는 살롱의 예술적인 감각을 더할 뿐 아니라 바쁜 삶 속에서 손님들에게 따스함과 평온함을 선사했다. 에밀리는 예술을 통해 자신만의 균형을 찾았다. 마치 모든 분놀림에 평온함을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더 이상 성공을 쫓기보다 매일의 소박하고 진솔한 행복을 음미했다. 점차 에밀리는 더욱 여유롭고 차분해졌고 마음속엔 햇살이 가득했다.
그 우연한 친절이 자신의 삶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년 후 에밀리는 성공한 살롱 원장이 되었다. 뷰티 살롱은 여러 개의 지점으로 확장되었고 탄탄한 사업 기반을 다져 도시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에밀리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부유해졌다고 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바꾸지 않았다. 살롱에서는 늘 특별 할인 행사를 열었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손님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 그들을 자주 도왔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에밀리 원장님, 예전에 저희를 도와주셨잖아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아이와 함께 머리를 하러 와서 에밀리의 손을 잡고 감격스럽게 말했다. 원장님의 도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감사 인사는 사양할게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부부의 따뜻한 마음이 떠올랐다. 감사한 마음이 벅차올랐다. 버스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친절의 힘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마음속에 선의와 따스함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에밀리의 뷰티 살롱은 이제 지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모든 손님들은 에밀리가 전하는 따스함과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노부부에게 배운 친절과 나눔의 교훈을 에밀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리고 에밀리의 친절은 다른 사람의 삶을 조용히 바꾸고 있었다. 마치 버스에서 노부부를 만났던 것처럼 에밀리 역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주저없이 손을 내밀었다. 어느 날 젊은 싱글맘이 아이를 안고 살롱에 들어왔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구겨진 할인 쿠폰을 꼭 쥔 채 간단한 머리 손질이 가능한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머리를 손질하며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를 통해 에밀리는 알게 되었어요. 이 어머니가 최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요. 낯익은 감정이 에밀리의 마음속에 솟아올랐어요. 바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끈기였죠. 에밀리는 젊은 어머니의 머리를 무료로 해주고 조용히 그녀의 가방에 약간의 현금을 넣어주었어요. 그녀의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자 에밀리의 마음은 따스함으로 가득 찼어요. 마치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자신도 따스해지는 것 같았죠. 에밀리는 자신의 수입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역 어르신들에게 무료 이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심지어 미용과 생활기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열어 젊은이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도 했죠. 에밀리의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만 하는 곳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한 따스한 안식처가 되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찾아올 때마다 에밀리는 버스에서 보냈던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나이든 부부의 친절은 단순히 에밀리를 도운 것만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친절의 씨앗을 심어주었죠. 그리고 이제 에밀리는 그 친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삶에서 따스한 힘을 느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지역사회에서 에밀리는 친절과 이타심의 상징이 되었어요. 모두가 감사와 존경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명절 때마다 이웃들은 직접 만든 빵과 작은 선물을 보내고 에밀리의 미용실을 돕기 위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펼치기도 했죠. 서로 돕고 사는 분위기 속에서 에밀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어졌어요. 에밀리는 깊이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몇 년 후, 에밀리는 자신의 미용실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회상했어요. 마음속엔 만족감과 감사함이 가득했죠. 우연한 친절 덕분에 그녀의 삶은 크게 변했어요. 성공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따스한 마음과 인생의 교훈을 얻었죠. 에밀리는 종종 그 노부부를 떠올렸어요. 비록 그들이 더 이상 그녀의 삶에 나타나지 않지만 마치 항상 곁에 있는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같았죠. 에밀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존재 덕분에 자신의 삶이 완전해졌다는 것을요. 에밀리의 미용실은 여전히 지역사회의 따스함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곳곳에 퍼져나갔죠. 사람들은 그녀의 선행과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평범한 소녀가 어떻게 지역사회의 상징이 되었는지 존경과 감탄을 담아 이야기 나누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거리 곳곳에서 화제가 되었고, 아이들에게 친절과 이타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이야기로 전해지기도 했어요. 점차 에밀리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미용실을 찾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요. 단순히 머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밀리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경험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였죠. 에밀리는 어린 시절의 어려움, 버스에서 용감하게 나섰던 순간, 노부부가 가져다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빛에 따스한 빛이 감돌았어요. 이 이야기들은 보이지 않는 힘을 지니고 있어 젊은 영혼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었죠. 리암이라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가족은 자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의 앞날은 막막하고 험난해 보였죠. 우연히 그는 에밀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녀의 미용실에서 일하며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에밀리는 그에게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삶에 대한 갈망과 미래를 향한 굳은 의지는 미용실에서 처음 일을 배우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죠. 에밀리는 리암에게 미용 기술뿐만 아니라 삶의 교훈도 함께 전수했어요.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법을 가르쳤죠. 처음에 리암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었어요. 하지만 에밀리의 끈기 있는 지도 아래 점차 마음을 열고 진심을 담아 고객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일에서 기쁨과 자신감을 찾는 법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리암의 실력은 나날이 향상되었어요. 많은 고객들이 그에게 머리를 맡기기 시작했죠. 인정받는 기쁨은 그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졌어요. 에밀리는 성실한 청년이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친절의 힘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퇴근 후 리암은 용기를 내어 에밀리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에밀리 씨. 선생님의 격려 덕분에 오늘까지 힘낼 수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 선생님의 도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리암, 고마워할 필요 없어. 친절은 돌고 도는 거야. 누군가 내게 도움을 준 것처럼 나도 너를 돕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주저 말고 손을 내밀어줘. 우리의 약속이야. 리암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엔 굳은 의지와 감사함이 가득했죠. 그 순간 에밀리는 리암의 마음속에서 친절의 씨앗이 싹트고 따스한 빛을 발하는 것을 보는 듯했어요. 몇 년 후 리암은 미용실을 떠나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그는 에밀리의 다정함과 겸손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모든 고객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따스함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죠. 에밀리는 그의 성장을 보며 큰 위안을 얻었어요. 이제 젊은이는 자립하여 자신의 가르침과 친절을 이어받아 더 먼 길을 걷고 있었죠. 그리고 에밀리의 미용실은 여전히 그 작은 거리에 자리 잡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더 이상 사업 확장에만 몰두하지 않고 각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데 더 집중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손님을 만날 때마다 조용히 도움을 주었어요. 이름을 남기지 않고 그저 묵묵히 친절을 베풀었죠. 에밀리는 이 친절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가장 순수한 선물이며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맡긴 사명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에밀리의 미용실은 작은 마을의 일부가 되었어요. 어둠 속에 등불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히고 있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퍼졌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름 없는 작은 골목길에 특별한 미용실이 있고 특별한 미용사가 손님들에게 아름다움과 따스함을 전한다는 것을요. 명절이 되면 그녀의 미용실 앞에는 감사 카드와 꽃, 선물이 가득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마을에서 친절의 상징이 되었죠. 에밀리는 삶의 의미가 성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따스함을 전하고 선의를 남기는 데 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하고 충만했죠. 그리고 에밀리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이렇게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친절의 횃불을 들고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혀줄 거예요.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소리 없이 지나가지만 에밀리의 미용실은 영원한 등대처럼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거예요. 리암처럼. 그녀의 곁을 스쳐간 젊은이들은 그녀의 가르침과 친절을 마음에 담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로, 따스한 미용실로 끊임없이 전해졌죠. 에밀리는 선행을 멈추지 않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삶의 굴곡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삶이 어떻게 변하든 친절과 관심만이 오랜 행복의 원천임을 알고 있었죠. 그녀의 미용실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의 안식처이자 친절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곳이었어요. 자신을 도와준 노부부는 비록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지만 에밀리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자신 곁에 머물며 이 따뜻한 길을 계속 가도록 격려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녀에게 버스에서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삶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에밀리 언니로 남게 해주었으니까요. 에밀리는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 친절을 간직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스함과 희망을 전할 거라는 것을요. 그녀는 그 노부부처럼 곳곳에 친절의 씨앗을 뿌릴 거예요. 친절의 힘이 싹 트고 꽃 피울 수 있도록 그녀가 걷는 모든 길 위에 말이죠. 에밀리에게 친절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그녀는 감사와 사랑을 마음에 담고 꿋꿋이 삶의 길을 걸어갈 거예요. 자신의 행동으로 친절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면서요. 에밀리는 친절이 값진 것이며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모든 친절한 행동은 잔잔한 파문처럼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거예요. 에밀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장과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친절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예요. 그녀의 삶에서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계승되어 그녀 삶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거예요.